슈베르트 교향곡 미안성 제8번 B단조 D759. 이 곡의 경향이 지극히 투명, 청순하다는 것, 아름다운 선율이 풍부하게 쓰여졌다는 것, 화성과 음색의 용법이 참신한 점 등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은 미완성이므로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상과 억측이 나돌고 있으며, 그러한 억측은 영화가 될 만큼 대중적인 곡으로 되어버렸다. 이 교향곡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 가장 훌륭할 뿐 아니라 낭만파 음악의 하나의 큰 금자탑인 것이다. 자필 악보에 의하면 이 곡은 슈베르트가 25세 때, 즉 1822년 10월 30일 비인에서 작수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작곡이 중단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그는 그의 최대의 오페라 알폰스와 에스트렐라, C장조 피아노 환상곡, 방랑자, A플랫 장조인 제5미사 등의 대작을 완성했다. 이 중에서 알폰소는 이때나 현재나 별로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5미사곡은 1828년의 E플랫 장조인 대미사곡과 아울러 그의 걸작의 하나인 것이다. 또 C장조의 피아노 환상곡은 슈만의 어떤 교향곡이나 리스트나 기타 교향시의 형식이나 작곡 수법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환상곡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더욱이 그 순서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순환 형식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는 것과 각 부분이 공통의 동기를 바탕으로 한 것 등등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교향곡의 제1, 제2의 두 악장의 공통동기, 악보 1과 악보 4 참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앞의 환상곡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언자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 교향곡을 예언자적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것은 이 곡이 처음으로 서정 시적인 교향곡으로 음악사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등의 교향곡은 사실 이 작은 미완성곡의 맥을 이어받은 것이다. 원래 고전파의 교향곡은 음악사상의 감정지상주의, 즉 에마누엘 바하나 스타미츠 등의 음악상의 주장에서 출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적인 성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동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고전주의의 이름에 어울리게 구조적인 짜임새,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에 따른을 지니고 있어 하나하나의 곡은 선명한 윤곽을 지니고 일반의 생활사회에서 스스로를 멀리하게 하고 있다. 마치 서양의 연극이 액제와 같은 무대에서 연기되고 관중은 이것을 자기로부터 멀리 거리가 있는 세계로 하여 대립적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낭만파의 약곡에서 느껴지는 음악적 감명은 그 주위에 그 어떤 정서적 주변이 에워싸고 있어 외딴 세계에서는 예술의 세계를 떼어놓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낭만파 음악의 무한계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낭만파 음악은 문학이나 시와 교류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적인 감정이 악곡을 밀고 나아감으로써 악곡이 무한한 저편으로 지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며, 여기에 음악이 종교의 대리 기능을 할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이다. 슈베르트는 베를리오즈, 슈만, 바그너 등과 같은 이론을 지니지 못했다. 더욱이 혁명적인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약곡의 형식은 고전파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소질이 로맨틱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낭만파 음악으로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미완성은 교향곡 작품에 있어 앞서의 경향을 가장 잘 표현했고, 그는 특별히 자각한 바 없이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자로 된 것이다. 이 교향곡은 제1, 제2악장만 완전히 스코어로 되어 있다. 제3악장의 스케르초는 겨우 9마디만 오케스트레이트 되었을 뿐, 그 뒤 일부는 피아노 악보로 되어 있다. 제4악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없다. 이 곡이 미완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요컨대 이 두 악장이 형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 힘차게 손을 맞잡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스케르초나 피날레를 덧붙여 보았자 오히려 쓸데없이 길기만 한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천재의 직관에서 알아차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곡은 형식상 미완성이긴 하나 내용적으로는 완성된 형식에 못지않은 내용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연, 이 곡은 1824년에 이미 슈베르트가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던 스타이엘 마르크 음악협회의 임원이었던 안셀름 휘텐브레너에게 보내어졌던 것 같다. 이 무렵 작곡가가 어떤 음악협회 명예회원으로 추천되면 그 답례로 교향곡을 작곡해 그 협회의 도서관에 소장케 하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휘텐브레너는 그것을 협회에 내놓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제3, 제4의 두 악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있어도 이 곡은 완성될 것 같지 않아 악보는 그의 손에 남아있게 되었다. 슈베르트가 죽은 뒤 그의 예술에 대한 존경심이 확산되고 높아짐에 따라 그의 작품은 연고자들을 통해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곡이 만들어진 지 43년 후인 1865년 5월 1일 비인의 음악협회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요한 헤르베르크 휘텐브레너에게서 악보를 찾아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해의 12월 17일에 드디어 초연되게 된 것이다. 이 곡이 호평을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그 이래로 이 곡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출판, 악보는 1867년에 비인의 출판사 시피나에서 간행되었다. 연주시간 22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 둘, 트럼펫 둘, 트롬본 셋, 팀파니, 현 오브, 제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비단조 4분의 3박자, 비교적 간단한 소나타 형식, 곡의 처음에 명지휘자 바인가르트너가 마치 지하의 세계에서 온 것처럼 일하고 형용한 저음 현악기의 암시성이 뛰어난 선율이 울려 나온다. 이 선율 중 특히 그 첫머리 세 개의 음으로 된 동기 A가 제1악장뿐 아니라 제2악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며 두 개의 악장을 정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악보 1. 이어서 바이올린의 16분음표와 저음현의 피치카토에 지탱되어 목관악기가 문제의 제1주제를 연주한다. 악보 2. 이 주제의 제2마디 후반이 동기 A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즉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의 로맨틱한 감흥은 혼에 의한 반향적 효과에 의해서 월등하게 강화된다. 이 주제가 겹쳐진 뒤 파것과 혼과의 짧은 경과, 경과부 뒤에 제2주제가 나타난다. 이 주제 속에서 A 동기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다. 악보 3. 제2주제의 조성이 제1주제의 조성인 비단조의 관계 장음계가 되는 D장조가 아니고 G장조로 되어 있는 것은 주먹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제2주제가 3에 디프리되고 A장조로 구태어지려고 할 때 총 휴지가 있고 다음에 2T로 G단조, E플랫장조 등을 암시하는 불안정한 몇 마디가 있은 뒤 제2주제의 처음부터 세 마디째의 음영이 화려한 전주에 의해 곡상은 급해지고 힘이 증가되면서 돌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유려함은 쇠퇴해지지만 또다시 제2주제가 나타나고 제시부를 끝마친다. 전개부는 동계 A가 포함된 첫머리의 선율을 주요 소재로 하고 여기에 제2주제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싱코페이션과 기타 한두 개의 또 다른 악상이 덧붙여진다. 전개부 중에서도 제180마디 이후 저음연 악기가 동기 A를 겹쳐가는 대목의 파터스와 제202마디 이후의 유머는 사랑스러운 대목이다. 그리고 무언가 동경하는 연연한 생각으로 가득 찬 비단조의 화음으로 끝난다.